네,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성훈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 이런 흐린 날씨에도 존재감이 흐려지지 않는 모델 오늘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본 모델 인피니티 더 뉴 Q60입니다. 어머! 네, Q60은 세단 Q5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 2개짜리 스포츠 쿠페입니다. Q60, 지난 세대에는 G37 쿠페라고 불렸었죠. 가장 인피니티다운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국내에는 Q60 레드 스포츠 400 가솔린 이 한 가지 엔진 트림만 출시됐습니다. 글로벌에서 소개된 Q60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트림이죠. 닛산 인피니티 하면 부드러운 회전 질감의 명버전 VQ 엔진을 떠올리곤 했는데 이번 더 뉴 Q60에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VR 엔진이 얹히게 됩니다. VQ 엔진의 명성을 이어갈 엔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인피니티 Q30 시승하면서 여성분들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고성능 인피니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Q60은 재밌게가 아니라 왠지 매섭게 탈 수 있는 인피니티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인피니티 Q60 매섭게 알려주실 박기동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서워. 그러네요. 봄이 왔다가 완전 여름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잔인합니다. 막 껴입어야 될 만큼 추운 날씨가 됐는데 네. 지난번에 이거 사실은 저는 그죠 캘리포니아에 가서 시승을 하고 왔거든요. 미리 타보셨죠? 네. 2년 전에 거의. 그게 1년 반 전인데 1년 1년 반 만에 사실 좀 많이 늦게 들어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카페는 양평 유명산 초입에 있는 벨리시아입니다. 벨리시아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오토가이드 벌써 많은 분들이 문의들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토가이드에 문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p. 자, 그러면 Q60은 네. 아까 송원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이름부터 잠깐 이야기하면 네. 원래는 G37 쿠페였었죠. 네네. 그전에는 G35 쿠페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피니티가 지금은 다 이름을 Q로 통일했는데 그전에는 제일 작은 게 G, 그 위에 M, 그 위에 Q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눴었군요. 네, 그렇게 나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G 세단을 베이스로 만든 모델이 이제 G 쿠페였죠. 그럼 Q50이 G37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G37 세단, G35 세단이었고 그거의 쿠페니까 네. G37 쿠페라 그렇죠. 불린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50, 70은 세단 라인업으로 가고 60 라인 이제 짝수 모델은 네. 짝수 앞에가 짝수가 붙으면 그러면 이제 BMW처럼 쿠페는 짝수를 붙이는 그런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Q60은 Q50 세단의 쿠페형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E클래스 쿠페 설명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S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쿠페는 네. S클래스 세단보다 휠 베이스가 많이 짧았죠. 왜냐면 세단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리고 쿠페는 굳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S클래스 쿠페는 S클래스 세단보다 휠 베이스가 많이 짧고 네. E클래스 쿠페는 E클래스 세단보다 조금 짧고 그리고 C클래스 쿠페는 C클래스 세단이랑 휠 베이스가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Q60도 마찬가지로 Q50이랑 휠 베이스는 똑같아요. 오. 네. 그리고 이제 네네. 경쟁 모델들을 살펴보면 BMW에는 4시리즈 쿠페가 해당이 되겠죠. 네. 사실 이게 출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400마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M4랑 428의 중간 정도 그 정도 성능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되는 거고 네. 벤츠로 따지면 그 C63은 이제 4리터 터보에서 걔는 뭐 500마력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C43이 있잖아요. C43이 367마력이니까 C43보다는 성능이 좀 더 강력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퍼포먼스로 보면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데 네. 경쟁 모델은 어쨌거나 4시리즈 쿠페 또 C클래스 쿠페 뭐 그런 모델들이랑 경쟁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이즈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그 전작이 G37 쿠페였었는데 사실은 G37 쿠페가 있다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름만 한번 바꿨어요. 그대로 모델은 똑같고요. 예, 그렇죠. 그 모델 그대로인데 이름을 Q60으로 이미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풀 체인지해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Q60도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한번 썼던 이름인데 지난번 처음 Q60은 어쨌거나 G37이랑 똑같은 모델이었는데 이름만 바뀌었었고 지금은 완전히 풀 체인지된 Q60이 된 거죠. 네. 그리고 G37 쿠페랑 사이즈도 비교해 보면 네. 휠베이스 똑같아요. 네. G37이 워낙 이미 휠베이스 워낙 컸었기 때문에 휠베이스는 똑같고 길이만 조금 더 늘어나고 폭도 조금 늘어나고 키는 조금 낮아지고 딱 자세가 나오죠. 좀 더. 그렇죠. 딱 그런 달리기 자세가 위한 딱 나오는 느낌. 그런 비례로 지금 나왔고요. 네. 사실 뭐 이번 Q60에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디자인이죠. 사실 외관 디자인이 독특한 것 같아요, 진짜. 역시 봐 여기서 갈린다. 왜요? 저 무슨 말 했다고요, 제가? 디자인이 무슨 말 했다고요? 정말 예뻐 이런 게 아니까 독특해요. 왜요? 아니 저는 심플한 곡선을 예뻐요. 좋아하고 성훈 씨는 심플한 직선을 좋아한다는 게 여기서 차이가 나잖아. 이게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심플한 곡선 라인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진짜 편장님의 완전 취향을 저격하는 그렇죠. 그래서 라인이네요, 진짜. 사실 지난번 그때 미국 갈 때도 네. 와 Q60 진짜 엄청 맞아. 제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 가서 시승을 했었는데 이 빨간색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긴 해요. 네 시승한 맞아요. 다른 차 이거 시승하면서. 이 컬러 이름이 뭐라고요? 다이나믹 선스톤 레드. 그렇죠. 다이나믹 선스톤 레드. 이 색상을 인피니트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네네. 지금 사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안 도와주는 시승이야. 그래서 바라질 못해요, 이 레드 컬러가. 맞아 이게 햇빛을 받으면요 네. 여기서 황금빛이 살짝 올라와요. 그 왜 맞아요. 당근 농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놈의 당근농. 아니 딱 그 느낌이 난다니까. 네. 이 속에 네, 빨간색 약간 속에 펄이 있어서요? 속에 약간 금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비유시네요. 네. 햇빛을 받으면 진짜 오면 색깔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못 보네요. 뭐. 근데 이 레드 컬러에만 코팅이 따로 얹혀진다고 해요. 다른 그래요? 색상과 다르게.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고 더 뭐랄까 반짝반짝해 보이죠. 저번에 파란색도 시승했었는데 네. 파란색도 예뻤어요. 정말요? 네, 파란색도 그 밑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아까 이 차를 딱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해가 그렇게 나 있지도 않았는데 번떡번떡하는 거예요, 정말 차가. 그 라인들의 이런 네. 굴곡도 엄청 깊게 맞아요. 느껴지고 네. 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놀랐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디자인을 살펴보면 네. 송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곡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렬한 곡면들로 네, 많이 맞아요.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도 새로 갖췄을 맞아요. 정도로 터치 공장. 그렇죠. 이런 굴곡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 프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비를 보강해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곡면들이 작정하고 굉장히 만든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컨셉카에서 나왔던 그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살려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난번에 편의점이 캘리포니아 가서 시승한 거 보니까 네네. 실버 S도 있고 네, 빨간색 맞아요. S도 있고 그렇던데 네. 가장 강력한 모델만 들어온 거죠. 이 그렇죠. 빨간색 지금 S. 이게 2.0 터보가 있고 3.0 터보가 있고 엔진은 두 가지인데 네. 3.0 터보도 출력을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S가 있는데 가운데 빨간색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레드 S라고 부르는 네네네. 거거든요. 이 실버 S는 가운데 빨간색이 아니고 그냥 실버예요. 그럼 좀 더 출력이 낮은 네, 3.0. 실버 S는 300마력대고 아. 레드 S는 400마력대. 그래서 그 미국에서 출시할 때는 이제 400마력이라고 했는데 국내 들어오면서 인증 과정에서 405마력으로 인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 빨간색 S자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레드 S가 400마력 버전이다. 그래서 국내에는 그 레드 S 400마력 제일 강력한 트림 한 트림만 국내 출시가 된 거죠. 그리고 사륜 구동도 있는데 국내는 후륜 구동 모델만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디자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아니 그거 닮았네요. 뭐? G80. G70 G70 닮았다. 이 찐빵같이 눌러놓는 그 느낌이 음, 굉장히 터질 듯한 그런 힘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여기 혹이 톡 튀어나와 있는 요거 네. 요거 상당히 인상적이죠. 네. 저 어릴 때 막 장미 그 줄기에 있는 그 가시 코에다 올려놓고 뭐 코뿔 놀이 했었는데 그 느낌 나네요. 이야, 아니 그런 세대였단 말이야. 이상한데. 그 무슨 세대인가요? 자, 앞모습 어때요, 송은 기자는?
저는 네. 진짜 힘이 막 강조되는 것 같아요. 막 힘이 강조됐다. 터질 듯한 네. 그런 느낌? 음. 그런 인상을 정말 막 가득 담은 것 같아요. 저는 인피니티의 앞모습 볼 때마다 맨날 독수리 오영재 그 비행기, 독수리 오영재의 그 비행기 닮은 왜요? 매의 독수리 눈 같은. 사실은 아, 사람의 눈을 맞아요. 형상화했다고 하긴 하는데, 네. 근데도 보면 그 독수리 오영재 그 비행기에 눈 달려 있거든요. 아. 야, 독수리 오영재가 언제 이야기야 지금. 아이 참. 아니 알아요. 저도 속수 그래요? 이제 네. 얘기들. 그리고 뭐 더블 아치 그릴에 네. 뭐 하긴 여기 이런 라인, 이런 모습들도 네. 물결 치듯이 정말 네, 현대에서 쓰고 있는 그 라인들도 좀 많이 닮아져 가는 모습들이긴 하네요. 네. 이 디자이너분이 건축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 더블 아치 그릴도 거기서 네,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지금 뭐 이런 데도 되게 상당히 좀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잘 다듬어 놨습니다. 디자인 요소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단정해 보이는데 전체적인 윤곽이나 네. 이런 스포일러 덕분에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옆모습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전형적인 쿠페의 비례를 가지고 있죠. 네. 딱 스포츠 쿠페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통 요즘은 지붕 라인을 끝까지 뻗어 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뒤에도 또 살짝 놓칠 때- 찍혀 올라가네요. 그렇죠. 뒤에 트렁크 라인을 어느 정도 살려놔 가지고 네, 그러네요. 전형적인 쿠페 라인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이제 또 C필러의 이 부분. 초승달 모양. 네, Q30에서도 우리가 봤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저는 이 뒤쪽 패널 부분이 굉장히 네. 강조가 돼 있는데 음, 앞쪽에서 운전석에서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911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런 여기 감성이 라인이 좀 떠올랐습니다. 보면 이 라인하고 여기 라인이 이렇게 딱 어긋나죠. 네. 어긋나면서 이렇게 딱 Z자 모양이 되기도 하고 상당히 라인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밑에도 이게 옆면이 이게 약간 볼록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건 이렇게 그러네요. 세차하면서 차를 닦아 보면 아. 그럼 이게 진짜 호감이 많이 가요. 와, 여기 와 이런 감탄하는 근육질,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근육질 몸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정말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바디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퀴살에 이게 쓰인 이 페인트 색상 진짜 예쁘네요. 네. 크롬. 그렇죠. 네. 이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20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네. 21인치까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는 지금 255에 35, R20 사이즈의 브리지스톤 포텐자 S001이 장착이 되죠. 앞바퀴, 뒷바퀴 지금 후륜 구동인데 앞뒤에 지금 같은 사이즈 타이어를 장착을 했거든요. 사실 출력이 한 400마력 정도 되면 네. 뒷타이어를 좀 더 넓은 걸 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앞뒤 똑같은 걸 해놨는데 지난번에 미국서도 시승할 때 약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엑셀 밟으면 뒤가 팍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아침에 비가 올 때는 엑셀을 굉장히 조심해서 밟았는데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뒷모습은 어떠세요? 저는 좋아요. 뒤쪽에서도 진짜 납작한 게 느껴지네요. 네, 앞모습에서 형상들을 그대로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네네. 뭐 화려하기도 하고 저는 이 머플러가 참 진짜 마음에 들어요. 머플러 진짜 이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구멍을 빵빵빵빵 뚫어놔 가지고 네. 정말 느낌이 진짜 좋아요. 머플러가 화려하네요. 네, 맞습니다. 쿠페인 만큼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귀엽다. 입구는 그래도- 좀 좁긴 하지만 네. 공간은 그래도 꽤 넉넉하네요. 저는 입구가 좀 넓은 것 같은 느낌이 아, 드는데 진짜요? 네, 이 전 정도면 이렇게 폭이 좀 네, 지금 뭐 이 정도만 해도 공간은 꽤 되고요. 그리고 이걸 접을 수가 있네. 이렇게 접으면 짠 이렇게 하면 우와. 굉장히 큰 짐도 실을 수 있는. 꽤 풀플랫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상당히 편하게 이게 플랫을 잘 해놨네요. 근데 뭐 어차피 용도 자체가 쿠페는 퍼스널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가끔은 큰 짐도 실을 수 있다. 네. 스키 보드나 그렇죠. 그런 그런 거 실을 수 것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쿠페는 뒷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타지는 않으니까요. 뒷자리는 이렇게 해서 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앉아볼까요? 이걸 레버를 당기고 접고, 당겨서 네, 접은 다음에 버튼을 한 번만 버튼을 눌러주면 누르면 네, 앞으로 나갑니다. 자동으로 앞으로 가죠. 자, 송은 기자가 타보는 것으로 넓네요, 공간이. 우와. 일단 휠베이스가 네. 그 아, 세단이랑 머리. 똑같은 휠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뭐 공간은 괜찮은데 앞뒤 공간은 괜찮은데 머리가 진짜. 머리가 이거 좀 아무래도 심한데요? 지붕이 워낙 낮은 데다가 또 지붕을 뒤로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 봐봐요. 아 이렇게 타야겠네요. 기대 앉으면 기대도 돼요? 타요. 나도 앉아볼까? 궁금하니까 한번. 궁금하면 500원. 자, 앉으면 엉덩이를 최대한 붙이면 내려야 되네요. 아니, 엉덩이를 붙이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엉덩이 못 붙이면 붙여요. 고개가 꺾이고 네. 약간 빼면 잘하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가라고요? 근데 어차피 쿠페가 근데 이 정도로 근데 낮은 건 전 처음 타봐요. 아 그래요? 네. 저번 E클래스 쿠페도 이 정도는 아니었나? 네, 이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좀 얘가 훨씬 더 많이 날렵하니까 그렇죠. 그 대신 쿠페 뒷좌석은 아무래도 비상용으로 개념으로 타는 거니까 맞아요. 뭐 이동할 때 잠깐 네. 뭐 내 차 타고 가자. 뭐 잠깐이니까 괜찮아. 잠깐, 그런 정도로 타는 거지. 여기 가지고 뭐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확실히 운전자를 위한 차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와 근데 가죽이 진짜 좋다. 가죽이 진짜 좋아요. 뒷좌석도 가죽이 진짜 좋군요. 그리고 넓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이. 여기 되게 아늑하다. 네. 밖이 추워서 그래. 엔진 보러 가실까요? 야 이제 엔진룸 여는 거네. 자, 정말 저희가 VQ 엔진을 볼 때마다 저번에 네. 언제였지? 패스파인더에 야 이게 언제적 VQ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VQ에서 VR로 넘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VQ 엔진은 뭐 대표적으로 자연흡기 엔진이죠. 네. 아주 강력한 성능을 내는 자연흡기 엔진의 네. 그 대표적인 엔진이었었는데 이 엔진은 터보네요.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네, 이 차에는 V6 3.0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최고 출력은 405마력, 네. 최대 토크는 48.4kgm를 발휘합니다. 네. 이제 3.7이다가 아무래도 3.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배기량이 좀 줄어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무게나 뭐 공간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게 그 터빈을 그 V자 뱅크 안쪽에다가 터빈을 넣어 가지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V6 엔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 면에서 좀 더 유리한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트윈 터보가 적용되다 보니까 출력이 사실 VQ 엔진도 그 3.7 엔진이 333마력이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힘이었는데 이젠 다들 뭐 힘을 워낙 높이고 있으니까 그냥 610마력 뭐 그러니까 이런 터보까지 달았으니까 그냥 바로 400마력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사실 저한테 있어서 400마력이라는 숫자는 늘 그 BMW 이 39M5 그게 배기량 5000cc에 400마력을 내던 그 엔진이 저한테 굉장히 기억이 남는 숫자인데 이거를 이제 요 조그만 이제 차에 3000cc 가. 조그만 차에 이 엔진 가지고 400마력을 내니까 그 M5의 400마력은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도대체 이 차는 뭐 얼마나 성능이 강력할지 좀 저는 기대되는 한 부분도 500마력 있습니다. 되면 대줘야 되지 않나. 우리 성원 기자가 600마력을 너무 많이 타봐가지고 기온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차도 이제 한 500마력급 차를 개발을 해서 M4나 아니면 AMG처럼 좀 더 고성능 모델로 가도 되긴 되는데 근데 사실은 400마력만 하더라도 엄청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M4나 AMG가 아닌데도 400마력을 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 차의 매력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모델을 산 것 같은데 고성능 모델에 일반 모델을 산 것 같은데 성능은 거의 이것쯤은 기본이지. 뭐 굳이 고성능 고성능을 수준 이상으로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다는 거. 네, 그게 뭐 어쩌면 상당히 큰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와, 그치? 왜? 터프하다 느낌이. 소원 기자가 600마력대 차를 벌써 여러 번 타봐가지고 400마력쯤이야 뭐 이런 아니에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요? 아이고 또 아까 까불었어요. 네. 이게 저번에도 시승할 때 보니까 좀 힘이 좀 세기도 하고 후륜구동차는 특히나 이게 좀 뒤가 미끄러지는 게 좀 잘 일어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분위기가 터프한데요? 진짜? 자, 그래도 좀 달려보시죠, 세게. 이렇게.
일단 어차피 뭐 힘은 센 거는 뭐 안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 코너링, 핸들링이나 승차감이나 뭐 접지력이나 이런 위주로 살펴주세요. 핸들 감각은 어때요? 송원 씨가 핸들 감각에 되게 예민한 거 같아요. 네, 핸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딱 원하는 대로 잘 가요? 네네네. 이상하네. 지난번 미국에서 탈 때는 좀 상당히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좀 더 극한으로 가면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어제 타면서 보니까 좀 그새 좀 튜닝이 더 됐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때 미국에서 탔을 때보다. 하체는 어때요? 하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하네요. 네. 너무 매끄럽지도 않고 그렇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네. 스포츠카로서의 그런 단단함은 갖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세련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좀 편하게 주행하는 것 같은데. 네, 되게 편해요. 네. 아까 스포츠 플러스 되면서 핸들도 좀 많이 무거워졌어요. 네네네. 엑셀만 살짝 놓았다가 그냥 그대로 밟으면서 돌고. 핸들 감각이 괜찮다고? 이거 굉장히 힘을 빼고 편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지금 송원 씨가 힘을 끝까지 쓰고 있지 않으니까 네. 후륜구동의 그 그립을 잃을 정도로 지금 힘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정도에서는 그 롤도 상당히 억제가 잘 돼 있고 또 접지력도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그냥 어차피 힘은 여유 있으니까 네. 그냥 되게 재밌게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작은 요철들은 전혀 저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큰 요철들에 대해서만 좀 반응하고 네. 작은 요철은 굉장히 매끄럽죠. 네, 완전 무시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탔을 때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승차감. 주행 감각이 굉장히 매끈한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단단하긴 한데. 자, 이게 스티어링이 네, 그 스티어 바이 와이어. 그렇죠.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는 게 그냥 전기 신호만 보내서 네. 스티어링을 조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쉽게 말하면 그냥 게임기 핸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보통은 그 핸들을 돌리면 거기가 쇠로 연결된 봉이 있어서 그거가 실제로 바퀴 기어를 기계식으로. 원래는 움직이거든요. 네네. 움직이는데 그거를 전혀 도움을 안 받으면 그냥 일반 논파워 스티어링이고 네. 거기에다가 유압 펌프를 붙이면 그게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 되는 거고 네. 최근에는 거기다 전기 모터를 더해가지고 사람이 힘을 적게 줘도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MDPS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아예 그 물리적인 연결 없이 그냥 이쪽에서 돌리면 돌리는 각도만큼을 컴퓨터가 계산해서 그만큼을 모터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기의 핸들을 가지고 차를 조작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Q50에도 적용돼 있지만 이번에 Q60을 개발하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튜닝을 해가지고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Q60에 적용된 이 스티어링 시스템이 네네.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할 때 그거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에서 DAS, 예, 다스라고 부르는데 야, 이게 다스가 좀 유명해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Q60에는 상당히 개선된 다스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 또 서스펜션이 그게 다이나믹 디지털 서스펜션에서 네. DDS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수많은 센서들이 스티어링의 그 담력을 순간적으로 계속 컨트롤 해줘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매끈한 주행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그 다스하고 DDS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핸들을 많이 감거나 핸들을 빨리 감거나 하면 그러면 서스펜션이 거기 맞춰서 더 단단해지거나 하는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역동적인 핸들링 성능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네. 그 자세한 스티어링의 감각을 설명해드리기 좀 제가 어렵지만 그냥 결론적으로는 편하다. 네. 이런 코너를 돌고 그리고 조금 더 속도를 붙였을 때 좀 편하게 핸들을 감아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성이 상당히 좀 빠르게 편할 것 같아요. 빠르게 네. 산길을 달리더라도 안정감 있게. 안정감 있게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느낌? 네. 그거면 됐죠, 뭐, 그죠? 사실 이게 또 송원 기자는 직선을 좋아하니까 좀 덜 예쁘다고 하지만 또 이 차를 예뻐하시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네, 많을 그럼요. 테고 되게 우아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선택을 하셨을 네. 때 또 이 차의 성능을 어느 정도는 또 즐기실 수도 있는 맞아요. 기본기가 되니까 너무 지금 상당히 많이 넘어가네요, 그죠? 좀 차 기울어지는 게 표시가 나죠. 네.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확실히 롤이 줄었네. 소리도 바뀌었죠. 그러네요. 제가 아까 운전할 때 이런 소리가 안 나더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막 보통 스포츠카에서 느껴지는 꽝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게 젊잖아요. 그래서 앵하긴 하는데 네. 묘한 소리가 나네요. 와, 기어 내려가는 것도 봐. 근데 저는 롤의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요. 제가 운전하면서 안 느껴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 송원 씨가 운전하는 동안에는 네. 롤이 거의 없었어요. 네. 왜냐면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그쵸. 아니어가지고 네. 많이 안 기울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그 차이를 크게 안 느껴보니까 네. 조수석에 타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되네. 되게 시원한 소리가 나요. 그래요? 이야, 시원하게 나간다. 이게 바람 소리도 많이 좀 들어다 보니까 네. 그 소리랑 배기 사운드랑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소리가 나요. 마음속으로 제가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거를 느껴야지 재밌는 것 같아요. 내려갈 때 진짜 코너에서 돌 때. 이게 스티어링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또 접지력도 그렇고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굉장히 매끄러운데 근데 이거 은근 집중하게 되네. 네. 야, 스티어링이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서 이게 좋네요. 이게 확실히 엑셀을 조금만 강하게 밀어붙여도 뒤가 확 나가요. 힘은 뭐 진짜 엄청나게 넘치네요. 후륜이니까 뒤에 돌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뒤에 400마력을 밀어내버리면 지금 이 정도 타이어 가지고는 아무래도 뒤쪽 접지력을 감당을 못하죠. 그러면 오버스티어가 날 수밖에 없고. 네, 그걸 재밌어 하시는 거죠. 하시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리고 약간 제어를 타는. 예, 보면 뒤 오버가 날 때도 이렇게 뒷바퀴가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거든요. 네. 밀려 나갈 때 보면 좀 이렇게 매끄럽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팍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 점진적으로 매끄럽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면 컨트롤 하기가 좀 좋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자장비를 다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장비가 잡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상당히 코너를 좀 재밌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서스펜션도 진짜 사실 도로에서 탈 때도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승차감 부분이었는데 산길에서도 굉장히 매끄럽게 그리고 접지력을 놓치지 않게끔 서스펜션이 상당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간단한데 네. 무례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막 거칠지가 않죠. 신기해요. 네. 막 거칠지가 않고 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네. 강한 느낌이 들고 스티어링도 사실 그냥 노멀 모드에서 탈 때는 좀 이상한데 저번에 1년 반 전에 미국에서 탈 때는 좀 약간 이질감 그 처음 MDPS를 처음 경험했을 때 느꼈던 이질감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좀 튜닝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미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그 직결감이 상당히 좋네요. 지난번 미국서 시승할 때도 어느 정도는 좀 럭셔리 퍼스널 쿠페의 영역, 그러니까 나는 사람 많이 타는 거 말고 나 혼자 타는 걸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용으로 만든 퍼스널 쿠페이면서 럭셔리 쿠페인 그런 컨셉에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성능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 편이어 가지고 네. 물론 이제 M을 지향하고 가면 좀 많이 매끄럽죠. 많이 매끄럽고 더 많이 거칠어지고 더 과격해져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일반 그냥 럭셔리 퍼스널 쿠페의 관점으로만 보면
힘도 워낙 좋고 또 밸런스가 상당히 좋네요. 서스펜션도 그렇고 스티어링도 그렇고 다 디지털 쪽에서 디지털에서 가져온 기술들이 적용이 돼 있는 건데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좀 약간 드네요. 네. 전자장비가 막 다 들어갔지만 네. 약간 날 것의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은 독일 차들이 기계적인 네.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네네. 차를 서스펜션 튜닝을 하고 또 스티어링을 튜닝을 해가지고 그건 정말 기계를 만져가지고 그런 정교한 느낌이 네. 나는 차들을 만들었다면 Q60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됐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차들이 다듬어 놓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네네. 묻어난다는 게 상당히 의외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신기술로 레트로 감성을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수도 있죠. 그런 예. 느낌. 물론 이제 뭐 M4를 겨냥하면 그러면 좀 더 과격해져야 되긴 한데 일단 뭐 힘 자체도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타이어 하나만 바꿔도 훨씬 더 코너에서 더 과격한 주행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산길 주행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네요. 최대한 다양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맞아요. 드릴 각 수 모델의 있으면 진짜 특징을 네, 알려드리는 게 그러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죠. 스탠다드로 바꾸면 오, 승차감이 확 매끈해진 네, 확 느낌, 매끈해지네, 확 매끈해진 느낌이 드네요. 이 승차감 전 엄청 마음에 들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M은 원래 과격했었고 네. AMG까지 지금 막 워낙 과격해지고 있다 보니까 강력하면서도 매끄럽고 이렇게 안락한 느낌이 나는 차들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한동안은 강력한 차들도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좀 거친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차는 상당히 거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네. 굉장히 매끄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 점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차 움직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네. 가볍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죠. 되게 담백하게 느껴져요, 그 무게가. 이 스탠다드 모드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컴포트 모드인 건데 승차감 자체는 굉장히 매끈하고 안락한데도 이렇게 이 굴곡을 지날 때 보면 굉장히 묵직하고 단단함이 그대로 다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전체적으로 롤이나 이런 것들은 억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작은 짠 진동들은 다 걸러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잔 진동은 다 들어오고 실제로 코너에서 돌리면 차는 휘청거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반대가 되는 건데 이 차는 가장 이상적인 주행 감각에 잘 맞춰져 있는 네네. 참 칭찬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요철을 만나면 이 차가 무거운 차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철을 지나고 나면 굉장히 편하게 그냥 움직이고 그런 느낌.